세종의 모델은 워싱턴 DC를 일단 모델로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 인프라들이 갖춰야 되지만 그 중에 광역교통 인프라는 어떻게 구축돼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 질문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세종시 철도 노선은 CTX 하나로 끝나는 건가요? 수도권은 지하철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으니 GTX는 거리가 멀어도 되는데 세종은 지하철역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서울처럼 지하철이 촘촘히 연결이 안 되는데 여기 세종 전체에 CTX역 하나밖에 없고 이러면은 세종 시민들이 그쪽 CTX역으로 가는 교통망 접근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CTX역을 단순히 사람들이 거쳐가는 공간이 아닌 복합 환승센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송역이 아닌 서울역처럼요. 즉 환승센터로 만들어 여기에 백화점도 들어오고 뭐 극장도 들어오고 이렇게 환승센터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여기 즐길 공간도 구성해서 활력 있는 장소가 됐으면 공간이 돼서 오래 머물러도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역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토론이 이루어지는 CTX의 어디 역 중에 교통환승센터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 역을 중심으로 세종에서 서울로, 또 청주공항으로, 또 부산으로, 또 광주로 이렇게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광역교통망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 출발이 CTX입니다. CTX. 앞으로 이제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이 한층 강화되는 그러한 중심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9월 달까지 이름이 대전 세종연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과 세종을 동시에 연구하는 그런 연구원에서 제가 2003년부터니까 약 한 21년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간 재직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21년간 대전 세종 지역만 바라보면서 그 동네의 교통만 가지고 제가 그동안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 지역의 교통 문제라든가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지난 6월, 7월, 8월까지 국정기획위원회 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경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설명이 되겠지만 역시 세종지역, 대전 지역의 이 CTX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균형성장 정책하고 충청 그리고 세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은 굉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망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활동했던 국정위 균형성장위원회에서 주로 했던 내용인데요.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이 계속 AI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지만 AI와 더불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균형성장이에요. 균형성장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표되는 정책이 5국 3특인데요. 5국 3특, 그러니까 수도권을 포함해서 대전권, 광주, 울산, 부산, 대구, 경북 등을 포함해서 5국으로 대표되는 지역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특화된 성장축을 만들고 그것들을 성장시킴으로써 수도권 1급 체제에 대응을 하자라는 게 균형성장 정책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역 권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모든 교통과 모든 산업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지역 중심으로 한번 재편해보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현재 도시 분포는 수도권이 과하게 비대해져 있고 그 밑에 대전, 충청권이 있습니다만 좀 작고요.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을 5국 3특으로 해서 가운데 있는 그림인데요.
대도시권으로 표기되어 있는 동물뱅이, 파란 동물뱅이가 훨씬 더 크죠. 그것들을 수도권에 갖지는 않겠지만 수도권에 비견될 만큼 그걸 성장시키자라는 개념입니다. 화면이 줄었네요. 잘못 눌렀네요. 그런데 이 권역 내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권역 내에서는 대전시도 있고 천안시, 세종시 등등 도시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도시들은 단순하게 연결하지 말고 위계에 따라서 교통망을, 광역교통망을 구축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충청권의 위상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는, 국가 정책으로 얘기하는 균형 성장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수도권 집중 완화라고 생각이 너무 들고요. 그다음에 수도권과 연접해 있는 유일한 경제권인 충청권이 수도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균형 성장이 만약에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말로 등치될 수 있다면은 충청권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충청권이 국토의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하죠. 근데 이걸 이론적으로 베버의 수송비 입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도시지리학, 도시계획학, 교통학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아주 오래된 이론인데, 도시라든가 산업들은 수송비가 최소화되는 지점에 입지할 거다, 이런 이론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철도를 이용할 때 각 지역, 예를 들면 대전이나 세종에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등등으로 갈 때 얼마나 걸리냐라는 걸 표로 제시를 한 건데요. 대전이 세종보다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는데 대전에서 서울 가는데 135분, 세종에서 서울 가는데 149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총 거리 시간을 봐보면요, 대전은 각 도시로 중심지까지 984분, 세종은 1278분이에요. 대전이 더 밑에 있고 중심지성이 조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종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세종이 지리적 가운데가 있는 건 맞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접근성이 지역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또 세종, 대전 포함한 충청권 지역에는 혁신성장 클러스터에서 R&D 기능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혁신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분석을 해보면 역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대도시권에서 가장 경쟁력이 크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충청권이 수도권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껴야 보물이 되는 건데, 우리 충청권에는 보면 지금 행정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있죠. 그 다음에 오송역이 있죠. 청주공항이 있죠. 그 다음에 연구개발, 국가연구개발은 또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죠. 대전에 가시면 거의 술집에서 그냥 뭐 김박사 그러면 다 돌아봅니다. 2만 명 이상이 지금 석박사급이 한 지역에 모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국가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앞으로 또 입법 기능들이 온다 그러고 또 그 후에 청와대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기능들이 쭉 있는데 사실은 이런 보물들이 하나로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리 이제 이산돼 있다라는 거여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큰 거죠. 또 지역 내 문제로 들어오면 대전 세종하고 굉장히 경제적인 연관성이 큰데 대전 세종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축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골목 두 군데죠. 그러니까 구죽 쪽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반석 세종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보시면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전 쪽이 주로 많이 막히기도 하고 저기 KDI 쪽에서도 막히기도 하는데 시속이 혼잡 구간은 보통 7km 이렇게 나옵니다. 최대. 거의 그냥 꽉 막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통행 시간 보면 마찬가지죠. 승용차로 아까 우리가 CTX가 만들어지면 뭐 얼마 안 걸린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실제로 승용차로 청주공항까지 가면 대전에 40분 정도면 충분히 가거든요. 40분 이내로 들어와야 경쟁력이 있다는 의미인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철도로 가는 분담률은 굉장히 낮아요. 승용차가 88.5%고 나머지 버스 철도가 11%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CTX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저도 그 이상의 정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자 사업이라는 특성상 정보를 전혀 공개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실시 협약이라는 이제 그 줄다리기 협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어떤 정보가 이제 오픈되는 곤란해지기 때문에 거의 오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로 많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오픈된 걸로 보면 대전에 있는 정부 대전청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기점으로 해서 세종 거쳐서 조치원에서 청주공항까지를 이제 건설을 하게 되고요. 이 까만선은 운영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를 다 하는 건데 건설은 청주공항까지 하지만 조치원까지만 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경부선 철도가 있죠. 그 경부선 철도를 이용해서 운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서울은 아마도 영등포역이 될 건데요. 영등포까지 기차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세종에서 세종청사에서 타시면 이제 조치원 통해서 서울 가는 기차가 있을 거고요. 조치원 거쳐서 청주공항 가는 기차가 있을 겁니다. 그 두 가지 기차를 탈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조치원에서 서울로 셔틀로 운행하는 기차를 운영할 수도 있고 그건 정해진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착공은 28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완공은 34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자 사업이 더 빠르지 않느냐, 더 느립니다. 민자 사업은요, 그 핵심적인 이익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 정책 변경이 생기거나 혹은 민자 사업자끼리의 뭔가 갈등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지연될 가능성이 훨씬 큰 게 민자 사업들입니다. 그동안의 경험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보면 64km 정도이고요. 시속은 최고 시속 180km, 200km 이렇게 나오는데 최고 시속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표준 속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역에서 쉬는 정차하는 시간까지를 다 포함해서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그것은 역사 수를 몇 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거랑 여러 번 쉬어야 되는 거랑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빨리 가고 싶으면 역을 여러 개 만들면 안 되고요. 빨리 가는 것보다 여러 지역에 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빨리 갈 수 없게 역을 여러 개 만드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3자 제한 공고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제한한 기업이 다 우선권을 갖는 게 아니고 오픈을 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제3자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을 하고 실시협약을 하고 실시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합니다. 이 과정이 34년으로 돼 있는데 GTX가 요 사업하고 비슷한 거죠. 지금 현재 개통이 돼 있고 마지막은 아직 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통이 이미 시작했습니다.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2011년도에 계획이 확정이 됐고요. 2014년도에 우리로 치면 예타, 또는 민자 적격성이죠. 그때 2014년도에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2024년, 25년에 개통을 했으니까 한 10년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충청권에서 CTX는 의의가 뭐냐면 기존에 저희가 철도는 고속철도 아니면 광역철도였습니다. 근데
이 CTX는 약간 그 준고속철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속철도랑 광역철도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종에 광역교통망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CTX가 생기면 이 지역에 이제 세종 지역에 광역철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경부선이라든가 이런 저쪽 청주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지가 이번에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CTX가 제가요 여기에 왜 이 자리에 섰는지 이제 아마 얼추 설명이 됐을 건데 CTX 민자 사업 제안은 2013년 8월 달에 있었습니다. 용어도 이제 CTX 처음 나왔죠. 2023년 8월 달에 민간 제안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건데 제가 2021년도에 연구한 제목이 CTX 구상연구, 충청고속광역철도 구상연구입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주문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희 연구진이나 제가 아까 20년 이상 하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연구 과제입니다. 그 21년도에 있었어요. 그런 연구에 대한 반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연구를 했으니까 21년도에 연구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향도 없었는데 갑자기 23년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해서 CTX라는 거가 뭐 민간 제안이 됐다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이 보고서는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민간 사업자든 누구든지 저희 연구원에 들어오면 다 오픈이 돼 있죠. 아마 회자는 좀 됐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기원이 된 건지 어쩐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용어 자체는 제가 처음 했고 이 개념도 이제는 지방권에도 GTX 같은 광역 급행철도가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을 이제 처음 제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지방권에는 GTX라는 개념 자체로 도입된 계획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아까 그 여러 가지 보물들이 충청권에 많은데 이거를 광역전철로 느리게 연결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급행, 그러니까 200km급의 급행으로 연결을 해서 제가 처음에 여기에 구상한 것은 대전역에서 그 청주공항까지 25분이었습니다. 세종 거쳐서. 그러니까 지금 최고 속도 180이 아니라 표정속도 200km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 25분, 세종에서는 약 15분 정도는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제안을 하고 구상을 했던 겁니다. 민간이 제안한 CTX를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요. 기존 광역전철에 문제가 생깁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민간 제안 사업이 지금 대전 정부청사, 반석, 세종청사 이렇게 가게 돼 있죠. 원래는요. 그거를 2003년 8월 달에 제안을 하기 전에 원래는 지금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그 대전 1호선의 연장 사업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냐,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타당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가 CTX 하겠습니다라고 국토부에 제안서를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바뀐 거죠. 두 개 사업을 얼추 비교를 해놨는데 1호선 연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69km고요. 재정 100%입니다. 국고, 지방비. 그다음 4조 2천억이고 역사가 한 16개에서 18개로 계획이 돼 있었고요. CTX 같은 경우에는 민자로 하고요. 7개 정도, 8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는 아마 여기 많이 생기면 2개, 보통 1개 정도 생기는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여기 18개 있을 땐 세종에는 역사가 한 4개에서 한 많게는 한 5개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재원 같은 경우 정부가 50%, 민간이 50%인데 CTX 같은 경우 이 정부 50%는 다시 지방과 정부가 7대 3으로 나눕니다. 지방이 3이고 정부가 7이죠. 만약 5조 원이다 그러면 세종시가 분담해야 되는 비용이 약 2,500억 정도 됩니다. 작지 않아요. 제가 아는 세종시는 상당히 분담 능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작은 돈 아닙니다. 대전 충청권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은 민자 사업으로 돼서 변동성이 좀 커졌다. 물론 이게 거꾸로도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보는 시각은 민전사업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두 번째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 건데 도심의 접근성. 전철이 생겼다 그러면 장보러 가고 동사무소 가고 출근하고 하는데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CTX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도권 집중 불균형 문제인데 이 CTX가 만들어지면 여기 공무원도 와 계시긴 한데 서울에 집이 있고 대전에 대전 세종청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출퇴근하시기는 좋을 겁니다. 물론 이 2024년도 윤석열 정부가 이 CTX를 발표를 하면서 제가 조금 우스웠던 얘기는 CTX가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처럼 발표가 됐는데 같이 발표된 게 뭐냐? 수도권의 GTX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의 GTX 사업을 합쳐보니까 56조 사업이고 대전 선도 사업이라고 막 이렇게 크게 포장을 해서 발표를 한 걸 보니까 이제 5조 사업이고 그것도 다 반은 민자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수도권하고 대전권, 충청권하고의 어떤 불균형 문제가 더 심화될 거다. 재정 투자 면에서 이런.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일종의 보완 방향이라고 할까요? CTX가 가지고 있는 거가 사실은 그런 고속철도로서의 어느 정도 역할이 있지만 그다음에 세종 지역이 그동안 광역전철이 없었는데 생긴다는 의미는 있지만 지역 주민이 바라보는 거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좀 했고요. 먼저 CTX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하고 대전 통행 분석을 해보면 대처는 전부 다 세종 대전하고의 연관성이 매우 큽니다. 광역철도 현황도 보면 문제 여기가 지금 세종인데 여기 비어 있잖아요. 철도가 없어요. 철도망이 부재합니다. 동서쪽도 없습니다. 이쪽으로 뭔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종은 이제 충북이 아닌 충남권에 속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남하고의 이러저러한 인문사회적인 지리적인 연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도시다 보니까 광역전철, 철도 이런 게 없어요. 기존에 만들어진 철도들은 다 천안이라든가 앞으로 계획도 다 천안으로 연계됐어요. 왼쪽이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차 국가철도망이 이제 살아있는 상태고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지금 만들고 있고 내년 상반기 때 이제 공청회를 해서 이제 완성이 될 예정인데요. 여기 4차 철도망 그러니까 현재까지 살아있는 철도망 계획에는 지금 대전, 세종, 충북, 광역전철 여기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물론 중지가 된 상태죠.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전과 세종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서 요걸 하나 육성해야 될 필요성도 지금 지역에서는 있고요. 보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안을 한번 제시했던 게 이 연구인데요. 제가 제시한 대안은 대전 세종권을 중심으로 해서 장보고 동사무소 가고 출퇴근해야 되는 이 전철 기능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반석을 통해서 대전 1호선 연장을 전북 세전까지, 청사까지 이렇게 그려봤고요. 또 대전하고의 연계성이 매우 크고 청주 또 윗지역하고 연계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광역 급행철도는 살리는데 두 개를 동시에 같은 축에 놓을 수 없고 여기 둥곡 쪽에 마침 R&D 기능이 많으니까 대전하고 연계해서 둥곡을 통해서 세종 거쳐서 똑같이 청주공항 가는 걸 놓되 대전 지역에서의 노선을 조금 바꾸자라는 거고 대신에 반석 쪽하고의 노선에는 전철, 완행 전철을 놓자 이런 얘기입니다. 비교를 다 해봤어요. 연장도 비교했고요. CTS 같은 경우는 세종 연장 22.8km 정도 됩니다. 여기 연장에 따라서 돈을 내게 돼 있으니까 제일 많이 낼 겁니다.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통행량이라든가 전환량들을 쭉 해봤는데
CTX,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지금 현재 제안한 사업 대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전철 반석에서 세종까지 전철도 놓고 또 대전에서 세종까지 급행철도도 놓으니까요.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편익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자사업안이 2057억인데 반해서 두 대안다, 보완을 하는 두 가지 대안다 2300, 2090 이렇게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용권 인구 당연히 높죠. 민자사업으로 CTX를 만들었을 때 여기 이용권인데요. 보완안 안으로 보면 이렇게 다 세종지역을 다 커버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파급효과 마찬가지 없습니다. 그래서 CTX는 이대로 추진을 하시는 것도 뭐 국가사업으로 이제 지금 확정됐다라고 하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서축입니다. 아까 제가 그림에서 우리 세종하고 충남 서부하고 많이 비어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전 지역, 대전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동서쪽보다는 남북쪽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 동서쪽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또 이 뭐 그런 북극 항로 얘기도 나오고 한동해권 경제권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하나의 동서축을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오북 삼특의 관점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대산항에서 합덕을 거쳐서 천안으로 연결하는 광역 전철 계획이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천안은 거의 지금 수도권으로 불리는데 수도권하고 천안이 묶이면 하나 연담화가 되고 연담화가 되면 청주하고 대전, 세종은 조금 더 규모가 위축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서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권이 더 비대해지고 충청권이 더 작아진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게 지금 대산에서 청주 거쳐서 천안 거쳐서 증평으로 이어지는 동서철도 계획 아닙니다. 이걸 좀 바꿔보자 라는 겁니다. 대산에서 합덕을 거쳐서 홍주, 세종 쪽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이 동서철도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게 지금 하나의 대안으로 제가 제시를 드리는 겁니다. 마침 CTX 알파, CTX A라고 하는 거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하에서 공약사업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대전역에서 둥곡을 거쳐서 공주까지 가는 요 파란색 요거고요. 지금 요 파란색 요 제가 보고 지시하고 있는 게 여기 CTX입니다. 여기에서 대산에서 이제 이 합덕 다음에 천안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끌고 오면 이제 공주 세종 이제 말 그대로 동서의 결절점이 되는 겁니다. 큰 모양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은 뭐 제가 처음 이렇게 제시하는 거라서 이게 무슨 뭐 근거 있는 계획은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륙 접근성, 군산이라든가 당진, 서천 쪽에서 세종으로 내륙 접근성 당연히 좋아질 거고 새로운 경제권이 만들어질 겁니다. 서해에서 동해까지 혹은 북극 항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새로운 경제축을 남북축이 아닌 동서축으로 만드는 것이죠. CTX-A가 대통령 공약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계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중부권의 어떤 경제권역을 육성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하겠다 이런 논리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고요. 철도망 네트워크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다 남북으로 돼 있어서 서로 간의 네트워크 효과가 작은데 동서쪽으로 하나 연결해 놓으면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CTX는 상당히 좋은 기회고 잠재력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 교통사업 측면만 상당히 부각되었고 균형 성장이라는 측면은 사실 많이 소홀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8월 달에 겨우 민자 제안이 있었는데 그해 11월 달에 국가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혀 공론화 과정이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광역전철 1호선 연장 사업을 쭉 추진해서 국가망까지 다 들어있던 계획을 특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사실은 확정을 했던 게 지금의 CTX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의 의견 수렴이나 지역 발전 이런 차원에서 좀 한 번 더 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물론 빨리 가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판단은 전 연구자로서 이제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조이 행정수도이고 영내, 그러니까 충청권 내 중부권 내 경제권 형성의 중심이라면 그것을 단순한 교통망이 아닌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크게 교통망을 구상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서철도를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작은 지역 내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다. 국가 내에서 세종시 그리고 충청권이 중심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뭔가 거시적이고 광역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인구 40만의 어떤 세종시가 대전의 위성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성장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거시적이고 광역적인 교통망에 대한 구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발제자 이재영 연구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이렇게 CTX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시간도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맞추셔가지고 30분 딱 맞추시네요.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면서도 시간도 딱 맞추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말씀드린 순서는 홍승희 우리 교통부의 홍승희 사무관님 먼저 하시고, 이어서 윤희일 철도문화재단 이사님, 이어서 김도훈 GT뉴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김길모 책임연구원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집에는 이제 토론 2일은 윤희일 이사님이 토론 1로 자료집에 토론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토론 2로 김도훈 GT뉴스 토론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김길모 책임연구위원님이 토론 3 이렇게 자료집이 나와 있으니까 그 참고하시면서, 토론문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지만 홍승희 해당 부처 국토교통부 사무관님께서 먼저 10분간 토론 진행하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홍승희 사무관입니다. 저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CTX 사업을 포함해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철도를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많이 관심이 워낙 많으시고 또 깊이 있는 논의가 있다고 해가지고 저도 참석을 하게 됐고요. 앞서 이제 발제해주신 이재영 박사님도 그렇고 오늘 토론에 참석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지역 교통 발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CTX 사업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단계에서 뭔가 구체적인 의견이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금 제약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자리를 빌려서 국토부가 CTX 사업을 지금과 같은 방식 그리고 또 어떤 노선으로 추진 중인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업, 이 CTX 사업은 아까 이재용 박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로 반영되었던 노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은 반석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청주 공항까지 가는 노선이었고요. 저희가 철도 사업을 일반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그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하고 나서 이제 재정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이 사업을 제안하고 싶다는 내용이 23년 8월에 이제 제안이 되었고요.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의 재정 사업과 민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게 지역에 더 도움이 될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23년 11월에 이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그 과정에서 대전, 세종, 충북 각 개별 지자체와 또 어느 정도 의견의 수렴이 있었고 지자체들도 이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재정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 광역철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건설 기간 중에 드는 총 사업비의 30%를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광역철도 당연히 조단위 사업이고 CTX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산되는 사업비가 5조 이상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만약에 30%를 재정철도로 추진을 해서 각 개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면 부담하셔야 되는 비용이 약 한 6, 7천억 원에 이릅니다. 근데 한 해 이제 세종시 세입이 한 1조가 좀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좀 부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게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추진이 되면 절반은 이제 민간에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도 절반 수준으로 좀 줄어듭니다. 아마 지자체에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의 추진이 좀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 주셨던 것에는 그런 재정 부담이 좀 많이 줄어들고 줄어드는 만큼 시민 복지라든지 여러 측면의 재정을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BC 확보를 위한 정책적 판단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재정 사업은 받고 민자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입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과해야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예비 타당성 조사나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 이 사업이 경제성이나 정책성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해당 사업은 재기획을 하거나 다음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이제 노선을 수정해서 다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BC를 확보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절차가 되는데요. 여러 개의 철도 사업이 좀 분절적으로 추진이 된다거나 내지는 이제 수요가 적은 지역을 지나야 한다거나 이런 이제 이유가 있게 되면 BC 확보가 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은 인구 밀집도가 적기 때문에 철도 사업의 BC를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비수도권의 이 철도 확충이 좀 더딘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나 KDI에서도 당연히 판단을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지방 비수도권에 이제 철도 노선을 놓는 경우에는 BC만으로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이 얼마나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좀 정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같이 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평가를 종합했을 때 이 사업은 만약에 수도권이었으면 좀 추진되기 어려운 경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균형 발전을 감안해서 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개의 철도 사업이 분절적으로 추진된 경우에는 BC 확보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자 사업은 좀 불확실하다라는 우려가 당연히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GTX 같은 경우에도 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됐지만 해당 사업들은 이제 정부가 노선을 그려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민자 사업으로 돌려서
이 사업을 만약에 민간에서 한다면 추진할 사람을 모집한 사업자 모집을 그런 방식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 CTX 사업 같은 경우, 특히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에서 자기가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선을 그려서 제안을 하고 해당 노선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닌 민자적결성 조사를 받는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기존의 이제 재정사업을 민자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보다 사업자 모집 과정에서 이 사업이 엎어지거나 내지는 사업자가 이탈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적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장홍대선이라고 해서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 입구역을 연결하는 철도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민간 제한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 추진이 빨라서 21년에 이제 만계획에 들어간 사업인데도 지금 현재 착공을 앞두고 올 연말에는 아마 이제 착공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에도 저희가 최대한 좀 사업 추진을 좀 서두르게 되면 28년에 이제 이르면 28년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뭐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뭐 내용들 그리고 또 사업 추진을 위해서 뭐 사업자 모집하는 뭐 그런 과정들은 최대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CTX 지방권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철도 사업들 중에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CTX가 그렇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 그리고 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타 받고 있는 용문, 홍천 광역철도 그리고 뭐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광주나주 광역철도 이런 이제 사업들이 지역별로 하나씩 선도 사업으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현재 뭐 민자 적격성 조사라든지 예타 조사라든지 뭐 사전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의 지방의 광역철도가 굉장히 추진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대경선이라고 대구랑 구미 사이를 오가는 광역철도가 작년 말에 개통을 했는데 놀랍게도 지방권 광역철도 첫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권의 광역철도 자체가 시도된 적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게 너무나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선도 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방권 철도 사업들을 좀 다양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선도 사업이라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진행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충분한 혜택이 돌아간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야 이 다음 사업들도 이제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대한 또 빨리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혜택, 뭐 지방의 이제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경제권 구축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철도문화재단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희입니다. 작년까지 34년 정도 경향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요. 그 중에서 철도를 담당한 기간이 좀 길었고요. 특히 일본에서 특파원 의무를 한 적이 있어서 오늘 먼저 이 토론에 앞서서 왜 우리 수도권 1극의 이 엄청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지역 권역,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권역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모든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이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우리 이재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는 인구 대국이기도 하고 경제 대국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도 일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는 현상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일본 정부에서는 일종의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걸 좀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만큼 정말 수도권 1극 중심의 그런 극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혹은 여러 사회학자들이 국가 계획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일본의 전국적으로 산재한 중요 권역들, 이 권역들의 힘이 수도권 일국 집중을 막고 있다라는 데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가장 큰 권역이 이제 간사이 지역이라고 하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 지역, 또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한 큐슈 지역, 또 나고야를 중심으로 한 중부 지역, 센다이를 중심으로 한 동북부 지역, 삿포로를 중심으로 한 홋카이도 지역 같은 각 지역의 거점을 이루면서 나름의 경제권을 유지하고 있고 나름의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육 인프라까지 포괄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기에 되면 덮어놓고 서울을 가야 되는 한국과는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혹은 교토에 태어나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도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을 나온 것보다 그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거든요. 근데 그 권역들을 이루는 핵심 수단이 바로 철도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CTX와는 다른 철도지만 이미 아주 역사가 오래되고 JR이라는 관에서 하는 사실상 관에서 하는 JR과 사철이 민간 철도가 어우러져서 이루어지는 큰 철도망이긴 하지만 그 철도망을 통해서 각 경제권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정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를 까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사카 같은 경우 인근에 고베라는 경제도시가 있고 교토라는 문화예술도시가 있고 나라라든가 큰 도시가 정말로 철도망으로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우리 한국 사람 분들도 많이 일본으로 가십니다만 오사카에 가서 철도를 이용해서 모든 지역을 아주 쉽고 편리하게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심지어는 오사카라든가 교토라든가 이런 쪽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 중에 우수한 학생들이 굳이 도쿄에 있는 도쿄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교토 대학이라든가 오사카 대학이라든가 지역 대학을 가도 충분히 아주 좋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 노벨상 수상자 2명이 이 간사이권에 있는 교토 대학에서 나왔고요. 그동안에 교토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9명이 배출이 됐거든요. 그런 정도의 지역적인 어떤 특성이 하나의 철도라는 이것으로 묶여지면서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 오사카의 힘은 수도권, 도쿄라는 수도권으로 사람과 물자가 모이는 것을 막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그게 철도로 묶여져 있다는 사실. 이거를 좀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나라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극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도 현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죠. 그리고 사실 이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도 여전히 지금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있는 현상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정 수도권, 현재는 행정 도시권이지만 우리는 행정 수도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수도권의 어떤 체계를 종합적으로 갖추기 위해서는 그 뼈대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그 뼈대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교통망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뼈대를 갖추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일, 그 중심에
이제 얼마 전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충정원 광역철도 계획이 있었고, 이번에 그 CTX 사업이 이제 민사 적격성 평가 조사를 통과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두 계획, 정부의 계획, 민간에서 제시한 이 계획들은 우리 세종을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어떤 것이 최종 이루어지든, 물론 지금 CTX로 가고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아주 높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요. 이재영 박사께서 발제문에서 정말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재론할 것도 없고, 우리 국토부에서 나오신 우리 사무관님께서도 향후 계획을 좀 상세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안심감이 일부 들기도 합니다만, 그 세부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논의할 것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민간에서 제시된 CTX가 갖고 있는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신 그 표정 속도를 낸다거나 하는 것, 그러니까 역을 촘촘히 만들 수 없는 여러 가지 제한된 교통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우리 이재영 박사님께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대안이 이렇게 좀 같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CTS가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결과에 도달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으로 연결을 해서 세종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도시철도의 그 혜택을 보면서 또 광역으로 CTX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 혹은 지자체 여러 사회계에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재영 박사께서 제시한 것 중에 정부 대전청사에서 또 하나의 활용 방안을 이안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대전역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가선 쪽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아마 평가 분석 결과에서도 대전역 쪽으로 가는 그 보안 1이 높은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 이런 그 연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종합적으로 집어 넣어서 보다 포괄된 우리 CTX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CTX의 당위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CTX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정도의 대안, 그러니까 대전도시철도의 세종 연결과 대전청사에서 대전역까지 연결 같은 것들을 더 검토하고 더 방안을 좀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CTX가 이제 본격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기대감을 갖습니다. 앞서서 전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철도에 대한 투자가 도로에 비해서 너무 인색했던 게 아니냐,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2000년대까지 보면 전국의 고속도로망을 뚫기 위해서 엄청난 그 투자를 했고 많이 깔았죠. 그래서 그동안은 어떻게 하면 서울과 각 지방을 최단시간에 수송력을 높이느냐에 초점을 두고 서울과 지방을 남북 노선으로 연결하는 데 방점을 두고 고속도로 정책을 했다면, 이제 2000년도 이후에는 이제 그것을 가로로 엮는 동서축의 고속도로를 열심히 지금 놓고 있죠. 그래서 경북과 강원도 일부 산간지대를 제외하면 동서 남북축이 사실상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상 이제 고속도로망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된 거에 비하면
철도망에 대한 투자는 사실 너무 인색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도로는 고속도로 외에도 사실상 국도 이상급 도로는 전국이 이제 4차로를 뭐 거의 완성을 했고요. 아주 뭐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 철도가 당연히 이제 이용이 저조해지고, 그 다음에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은 차를 가지고 다니기 더 편하죠. 도로망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대중교통이 몰락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철도는 그동안 너무 인색했는데 그 중에서도 고속철도망에 대한 투자는 좀 있었죠. 그래서 고속철도가 투자가 됐는데 사실상 경부선 위주예요. 경부선이 수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이용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호남선이 뭐 조금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그 나머지는 철도에 대한 투자가 너무 인색하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경부축 위주의 국토 발전이 지향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마당에 이제 CTX 광역철도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반갑습니다. 반갑고, 그런데 이제 우려가 생기는 게,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일단 이 일반 지금까지 우리가 수도권이나 대전권에서 봤던 도시철도, 지하철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과 CTX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CTX 일반 지하철이 옛날 비둘기호에 비한다면 이거는 무궁화호 정도의 간격으로 정차를 하는 그런 노선이고, 지하 50m를 파서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 가서 일부러 GTX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손님이 없는 건가 좀 알아보니까 승하차를 하는데 지상에서 승차장까지 뭐 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뭐 한 7, 8분이 걸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서 역과 역 사이에 뭐 한 10분, 15분 간격으로 한 번씩 쓰는데, 정차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내려서 어떤 제2의 제3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연계망이 불편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대전을 중심으로 세종, 뭐 충북 연결하는 CTX가 개설된다고 했을 때 가뜩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대중교통 인프라가 대단히 부족한 우리 지역에 CTX가 개설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반갑지만, 여기에서 촘촘하게 엮어주는 대중교통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거 엄청난 그 투자 대비 효율성을 못 찾는 현상이 빚어지지 않을까를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제를 해주신 이재영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또 대안도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반석 세종청사 간에 당초에 구상했던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이런 것들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추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이 SOC 사업이라는 게 최초에 발표돼서 이런 노선을 만들겠다,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그때부터 기대감에 부푸는데, 실제 그게 실현돼서 우리가 이용할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고 변수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대전시도 그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된 지 28년 만에 이제 착공을 해요. 뭐 지하철도 아니고 그 지상에 트램 놓는데 28년 동안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논의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높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CTX 뭐 에드벌룬만 붕붕 띄워놓고 이거 언제 하려고 하나 또 그래서 저는 민자로 한다길래 굉장히 기대감이 컸어요. 민자로 하면 좀 다르겠지. 민자는
빨리빨리 추진해서 자기들이 투자한 돈을 하루빨리 회수하는 게 목적이니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했더니 또 우리 전문가이신 이재영 박사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민자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았고 실망감 또 불안감이 커지긴 하는데, 일단 이 대중교통을 촘촘하게 엮어주는 이 뭐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방은 그런 것들이 약해요. 그래서 대전서 만약에 뭐 청주 상가집을 가는데 CTX를 타고 내려서 뭐 택시를 타야 되고 아니면 뭐 30분에 한 번 오는 시내버스나 좌석버스를 타야 되고 이러면은 그냥 차 타고 가버립니다. 도로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보안, 대중교통 보안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CTX는 대단히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원론적이고 대단히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CTX가 대전에서 출발해서 세종 도심을 거쳐서 청주로 연결해서 이제 공항까지 가는데, 제가 인구를 따져보니까 대전, 세종, 청주 이 3개 도시의 인구의 총합이 충청권 전체 인구의 48%, 49%가 남아요. 한 50% 가까이 되는 거죠. 이 3개 도시가 충청권 전체 인구의 50%.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천안과 아산이 또 한 생활권인데, 여기도 한 103만? 102만? 뭐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구를 더하면 이 5개 도시죠.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아산 이 5개 도시가 충청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70%에 육박해요. 나머지 시군을 다 합쳐도 30%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기존 경부선에 걸쳐 있는 이들 도시 위주로 도시 발전 충청권의 거점 기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참 그 와중에도 뭐 해답을 찾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건 좀 다른 선택지는 굉장히 좀 불가피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들 도시 위주로 지금까지 인구,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축을 이뤘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특에 해당하는 우리 충청권 특화를 시키려면 이 5개 도시를 거점으로 해야 되고, 대중교통이라든가 광역 인프라도 교통 인프라도 이 5개 도시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대중교통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연결해 주느냐, 여기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대구나 광주, 부산은 좀 경우가 다른데 대구나 광주에 비해서 이렇게 지도상 놓고 보면 우리 충청권이 광역철도를 구축하기에는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고 어떤 입지 여건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비전문가지만, 그래서 좀 힘있게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는 좀 논의해서 벗어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청주공항이 지금 지방공항 중에는 아마 성장률이 제일 뛰어나고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김해나 광주, 대구 이런 데보다도 이용객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또 청주공항에서 경기권을 직결하는 그런 광역교통망도 지금 추진된다고 하니, 이렇게 되면 CTX와 굉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청주공항의 가장 큰 지금 과제는 군용 활주로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투기 전용 활주로다 보니까 활주로 거리도 짧고 기반 공사도 약해서
점보형 대형 비행기가 뜨기 어렵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것도 좀 확충을 해야 맞물려서 좀 그 교통 인프라가 제 역할을 하고 이 공항 수요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병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제 하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일반 다수의 대중 시민들은 이 용어 정리가 안 돼요. 충청권 광역 급행버스, 뭐 충청권 광역 급행기차, 뭐 충청권 광역철도, 어떤 건 광역 급행 CTX 막 이러니까 용어가 혼선이 와가지고 이게 그거 아니야, 그게 이거 아니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CTX가 가고 지하화 한다니까 일반 지하철로 오인하는 분들이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고 만나보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 절차를 거치려면 이게 정확하게 용어 전달, 개념 전달을 하려는 노력이 국토부,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 제안사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언론, 뭐 지자체에서 이런 노력들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저는 직장은 교원대인데 세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종에 사는 시민 입장에서 이 CTX 관련한 토론회에 세종 시민으로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좀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 이제 발제하신 이재현 박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을 다뤄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요청받고 관련해서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CTX란 용어, 그 다음에 충청권 광역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선이 있었고요. 그 이전까지 이러한 어떤 논의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찾는데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아까 발제해 주신 이재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처음에 민자로 요청됐던 게 작년도 8월 제안이 됐었고 올해 이제 11월에 민자 적격성이 통과했습니다. 그건 한 1년 정도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 중에 민자 적격성 통과 과정에서 시민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한 달, 최근 11월 4일자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한 달 정도 된 기간에 정말 많은 어떠한 궁금증과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CTX에 대해서 발제, 토론 과정에서 정보 찾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까 뭐 이재영 박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아직까지 연구 보고서나 제안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 점에 비추어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하고 이후에 정책 제안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정리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서 토론자로 이제 참여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CTX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지. 여기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을 거고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도 지금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잘 될지 어떻게 진행될지 이건 무엇일지 정말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들어봤던 게 뭐였냐면 지금 CTX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렇다 치면 최근까지 계속 얘기됐던 그 대전 지하철 1호선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얘기는 과거에 쭉 나오다가 좀 멈췄는데 이 사업은 진행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대전 지하철 1호선과 CTX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전 지하철 1호선이 반성역에서 전부 청산까지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그 급행 철도는 아니죠. 그래서 완행 형태로 구간마다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보고 CTX 같은 경우는 광역 급행 철도입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가 180km 이상 나오고 표준 속도라고 하는 역과 역 사이의 속도가 평균 한 8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발제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고속철이기 때문에 지하로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힘도 약간 지하 50m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최대 100m 정도까지는 지금 이전 사례를 보면 그렇게 내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공사 난이도도 크고요. 세종을 거쳐 조치원, 오송역, 그 다음에 청주 구도심, 청주공항까지 가는 부분인데 거의 대부분이 지하화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정 부담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개통까지 도시 수도권에 있던 GTX 같은 경우도 한 13년 이상 걸렸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우려가 아마도 우리 CTX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GTX가 한 13년 정도 소요됐고 또 하나 대중교통으로서 상당히 높은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적게는 50m, 깊게는 100m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환승 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 치면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수반되는 게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이 아까 전체적으로 민자 50, 국비 50, 그러니까 정부 지원에서 50에서 전체적으로 세종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대전, 세종, 충북인데 충북 같은 청주죠. 한 2,500억 정도 됩니다. 대전 인구가 한 145만 정도 되고요. 충북 인구가 159만이고 세종 인구가 한 40만 정도 됩니다. 재정 여력을 따져보면 거의 다른 두 개의 도시에 비해서 세종 인구와 재정이 한 1조가 조금 넘는데 여기에서 2,500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세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두 도시에 비해서. 그리고 이 사업이 논의되면서 충북에서 실질적으로 청주 오송역을 거쳐서 청주 구도심, 청주공항까지 어떤 대략적인 예산 추계를 했는데 예산 부담액이 한 2,500억이라고 됐는데 각 지자체에서 그냥 예산 추계로 잡아본 게 실질적으로 5,800억 정도 소요될 거다. 거리가 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렇다 치면 실제 세종도 최소 금액이 2,500억인데 실제 이 금액으로 가능하겠느냐.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세종의 어떠한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특히나 아까도 그 대전, 청주 그리고 세종, 아니 서울과의 어떤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리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재영 박사님께서 약간 농담식으로 얘기했지만 그 정부청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게 개통이 되면 좀 편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토론문에 써놓긴 했는데 세종 같은 경우는 빨대 효과라고 해서 실제 이 교통망이 완공이 된다 그러면 세종에 있는 그 세종의 어떤 상권이나 이런 분들이 사는 게 아니라 세종에 있는 시민들이 더 잘 갖춰진 대전이나 청주, 그다음에 청주공항 그리고 서울로서 어떤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종 같은 경우는 베드타운 형태의 어떤 형태로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재정에 대한 부분도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적고 그런데 실제 세종에서 얻는 이득은 다른 도시에서 얻는 이득이 상당히 많을 거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까 지하철과 다르게 급행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충청권 철도를 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역사가 16개에서 18개 정도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CTX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6, 7개 정도밖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대심도로 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치면 세종에 역사가 많이 생기더라도 두 개로 가면 정부청사와 조치원 정도일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청주 구도심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서도 지하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떠한 역사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다 치면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역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이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업이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그래서 지금 바라보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세종 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좀 포괄적으로 과정 중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국토교통부에서 향후 이제 내년 26년부터 추진할 텐데 이 과정에서 시민 공청회는 정말로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 그 세종 KTX역 신설 때처럼 관계되어 있는 그 시도의 어떠한 이해 당사자들의 어떠한 그 이익에 따라서 상당히 분란이나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추진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 들었듯이 이 그냥 일반 우리 대중교통이 아니라 고속급행이기 때문에 비용이나 대중교통으로서 비해서 요금제가 상당히 비쌉니다. 게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역사가 더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좀 정부 재정이 충분히 투입돼서 보편적인 어떤 대중교통의 어떤 요금 체계가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원고에는 제가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정도 좀 그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이게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민관정 시민에 대한 어떤 그 체계, 그 시민 참여할 수 있는 감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칭 CTX 사업 이행 감시단 형태로 과정 중에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적절히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 사업을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 과정 중에 시민의 부담은 없는지 각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을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공동의 어떠한 협의체는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세종시는 인구 규모도 작고 재정 규모도 작습니다. 그리고 그냥 객관적인 어떤 토대로 봤을 때 세종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주, 대전 같은 경우도 이미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발전되어 있어서 세종의 시민들이 대전으로 가서 문화생활을 할 거고 병원이나 이런 데 이용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청주 같은 경우는 오송 KTX역을 관통해서 청주 구도심을 통과합니다. 이건 청주의 오랜 수건 사업입니다. 청주 구도심에 지하철을 놓는 것. 그렇게 되면 청주 구도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득을 가져갈 겁니다. 지금 새로운 지금 오송역보다 구도심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어떤 경제적 이득이 발생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해주셨는데 청주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공공항을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 수송기나 여객기가 뜨지 않는데 이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대형 여객기가 뜨게 되면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도시가 이제 충북이거든요. 그에 비해 세종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양보하는 거기 때문에 세종에 대한 어떤 별도의 어떤 이익에 대한 환수가 그 환수된 이익이 세종에 좀 더 투자돼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요금제에 대한 부분, 이제 공평한 어떤 시민 부담이 없는 어떤 요금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CTX가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존에 아까 대안으로 제시했던 반석에서의 지하철 1호선 연결과 그 다음에 CTX 알파라는 충청권을 관통하는 그것까지도 다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지 이게 CTX가 하나 시행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후순위로 이거 논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좀 고려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좀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TX가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정말로 좋은 사업이고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제한되고 민자 적격성을 통과한 1년의 과정에서 정말로 시민의 어떠한 여론 공청회라든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반드시 세종 시민과 관계된 어떠한 시도 간의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어떠한 투자 대비 이익과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로 부담스럽지 않은 이 사업 자체가 국가 주도의 민간 주도의 국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로 하는 어떠한 철도 사업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어떠한 부담은 최소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는 1호선 그 연장선으로 알고 왔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사실은 이게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좀 똑바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정치인이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때 제발 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좀 헷갈리는 게 있으면은 국민 간에 수위 과정 거쳐가지고 이걸 좀 잡아줘야 되는데 CTX라도 CTX도 하고 제가 부산의 직장에서 주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최근에 보면 뭐 2029년도 해놨다가 현대건설 잘못해가지고 2036년도 막 연기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좀 중심을 바짝 잡아가지고 정치인 하라 할 때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으면 좀 이렇게 국민들 간에 수기 토론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CTX도 저는 이거 하면 실패입니다. 100% 실패예요. 이거 누가 씁니까? 우리가 지금 저 버스 무료로 지금 다 바꾼다고 이런 파인데 그 저 3,000원, 4,000원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 마산 광역철도도 4,800원, 8,400원 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거 누가 타냐고 이런 거. 앞으로 가고 나서 저희 CTX 이런 거 자꾸 이들 돈 쓰지 말고요. 그냥 세종 인구 어떻게 하면 50만 명이 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교통을 만들어갈지 이런 식으로 좀 고민하는 게 세종이 40만 명이 지금 저 5년째, 6년째 계속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인구를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세종 시민이 대전이나 청주나 오송을 얼마나 뺏겼습니까 시민들이 다 교통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CTX 이거 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100% 좀 반대합니다. 쓸데없는 자꾸 하지 말고 돈 낭비하지 말고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세종에 그 인구를 더 낼 건지 그걸 고민하는 게 앞으로 이제 황원영 세종시청 세종시에 또 관심 많지 않습니까? 50만 명, 60만 명 어떻게 채울 건지 갖다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예산으로. 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반대. 절대 반대. 또 뒤에. 저희 CTX 꼭 해야 됩니다. 저기 아까 그 우리 국토부 사무관님, 우리 이재영 박사님 얘기하실 때 민자역사가 가끔 잘못하다 보면 삐그덕거려서 늦게 될 수도 있는데 최근 사례로 비추어 볼 때 오히려 더 빠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아, 예, 다행입니다. 그럼 인자를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계획보다 반으로 줄잖아요. 빨리 다니려고. 근데 이제 서울 9호선이죠, 지하철. 급행열차와 일반 열차가 다니는. 저도 9호선을 꽤 자주 타게 되는데 이상하게 보는 데가. 지금 대전서 지하철이 연장을 해서 결국은 청주공항까지 가야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반성역부터 시작해서는 결국 CTX 노선을 이용해서 조치원역까지 통과가 될 거고 내내 똑같이 CTX 청주공항 가는 노선도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7, 8개 역은 CTX 역으로 서울의 지하철 9호선처럼 고속형이 지나가고 중간중간 생기는 역은 대전의 지하철 연장선이 정차하는 역으로 두면 서울 9호선 열차와 같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서울 9호선 열차를 타고 보면 급행열차와 일반 열차의 운행시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중간 열차 서서 사람 태우는 30초 시간이 아니라 서서히 브레이크 잡고 또 가속하는 시간까지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무척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중간중간 역은 미리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하 10도 50m를 판다는데 이게 확정입니까?
시장 조사는 그렇게 봐요. 도시 구간은 50m를 파는 거예요. 전체 50m. 전체. 그럼 반석부터 세종 오는 것도 50m? 그렇습니까? 중간력 넣기가 좀 쉽지가 않겠는데, 최대한 된 중간력이 많아져야 결국은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종이 지금 2개의 그 환상형 도로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역이 생기지 않으면 결국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못합니다. 이 열차를 탈 때. 그러니까 환상형 도로, 큰 도로에 열차역이 생겨야 되고 거기에 그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는 한 결국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은 떨어진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김길모 박사님 역류 현상을 걱정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세종 사람들이 술 한잔 먹을래도 유성 가고 백화점 하나 갈래도 대전 가거든요. 물론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도시든 일정한 규모 50만만 넘으면 백화점도 생기게 돼 있고 대형 병원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나성동에 상업 지역도 이제 곧 개발이 될 거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세종시가 가장 큰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도시 한가운데에 공원을 갖는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만한 똑같은 규모의 공원이 생기잖아요. 호수공원도 있고, 오히려 대전, 서울 사람들도 이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이 완성이 되면 여기 보러 놀러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역류 현상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주변 도시에서 세종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당장의 역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까 CTX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KTX 특송사업을 최초로 제안을 해서, 법에도 없는 거 제안해서 만들어서 운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통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열차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보면은 세종시 신도심의 CTX 역사가 사실상 정부청사역이라고 해서 한 개밖에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시민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큰 게 그 역사의 위치일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역사의 위치가 처음에는 이제 정부청사 BRT 환승센터 그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황운하 의원이 국토위 소속인데 그때 이제 한번 오셨잖아요. 호수공원 이쪽으로 해서 의사당 부시 둘러보면서, 그때 이제 행복청장한테 물어봤었을 때 호수공원 교차로 이쪽으로 뉘앙스를 강하게 비췄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위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아까 국토위 여기 주무관 분이 직접적인 언급이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이 역사가 세종의사당에 가까이 있을 건지 아니면은 BRT 쪽에 있을 건지,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좀 답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세종의사당 가까이 쪽에 역사를 세우면은 사실 국회의원 분들님들은 이제 편하겠죠. 근데 그 주변에 사는 인접 아파트도 사실 몇 개 없거든요. 한들마을 그쪽에 2개, 3개 단지. 하지만 이제 정부청사 환승센터에 생기면은 상대적으로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요. 물론 이제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불편하겠지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센터, 환승센터 쪽에 생기기를 강력하게 바랐는데, 그건 제가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부차적으로 혹시라도 세종, 그러니까 호수공원 교차로에 여기 생긴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완점으로, 대전 1호선 전철 연장, 이것도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살아남다고 했는데,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쭉 문제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또 동시에 CTX든 대전 1호선 연장이든 이게 이제 문제라기보다는
특징이 남북이잖아요, 남북. 그래서 남북으로만 철도 라인이 깔리면은 그 동서쪽으로는 소외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고흥동, 종촌동, 그리고 아름동, 그리고 장군면. 그래서 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CTX 알파라는 것도 뭐 대통령 공약상으로 나와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그 호수공원 교차로에 CTX 역사가 생기면은 나중에 언급한 두 가지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문제없이 계속 추진을 해 주셔야지 세종 신도시 내에서의 어떤 균형 발전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황운하 의원님한테 일단 감사드리고, 그 의원님께서 이 두 가지 라인에 대해서도, 철도 라인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께서 얘기해 주시고 가셨는데 지금 40만에서 정치에 대해서 50만을 빨리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 얘기하고 가셨는데, 저도 시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부대 문제는 인구가 확대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0만에서 50만 되고 더 나아가 100만 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세종이 정체되고 하는 이슈 중에 큰 문제는 저는 교육 문제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젊은 학생들이 어떤 교육에 대해서 좀 만족하지 못하고 추가 유입되지 않고 계속 유출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교통망 구축에 있어서 이런 교통 여건, 예를 들어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학이라든가 이런 캠퍼스 위주로의 어떤 역사 배치라든가 교통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도 공동 캠퍼스가 있잖아요. 거기에 서울대를 비롯해서 공주대, 충남대 이런 여러 대학들이 오고, 그러면 그런 젊은 친구들이 계속 세종에 유입되고 또 그게 또 확장성을 또 고려해야 될 때 그런 요소들, 그러니까 교육적인 요소들, 교육 허브로서의 어떤 그 세종의 세종 행정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행정의 백그라운드는 또 교육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거나 추가적으로 좀 고려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TX하고는 추진을 해야겠지만 우선 급한 게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대전을 나가려면 대전역까지 비와는 한 50분에서 55분, 반석역까지 가면은 한 25분, 30분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산성역 쪽으로 고향이다 보니까 부모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면 반석역으로 가면 버스를 1시간 3번을 해야 되고, 대전역으로 가면 2번을 해야 돼요. 또 지하철은 또 세종 시민이라서 65세가 지금 됐는데도 또 무료가 안 되고, 그래서 우선 이걸 추진하시더라도 대전역에서 여기 세종까지 지하철이라든가 반석역이라서 오는 걸 좀 빨리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또 세종 시민이 여기 나이 먹은 사람들이 참 여기 살기가 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놀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전부 대전으로 나가요. 저도 일주일에 4번을 나가요. 버스를 타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그러면 이게 아침 저녁으로는 또 6시 좀 넘어서 오면 구죽의 이 도로가 보통 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한 8시 돼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럼 집에 오면 9시라고. 그래서 좀 그런 교통편이나 좀 빨리 좀 부탁드렸으면 두서없는 얘기지만 우리 황운하 의원님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역사 위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업 추진 절차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 DLENC라는 민간 회사에서 노선과 역사 위치를 개략적으로 설계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민자 적격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추진되는 절차는 DLENC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이고 더
창의적인 노선으로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3자 제안 공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가 노선을 제안을 하게 되면 평가를 거쳐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받은 노선만 있는 거고 사업자 모집을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노선이 결정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노선이 어디를 지나고 뭐 어떤 역이 생긴다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의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확정된 게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런 취지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한 가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6개 생긴다, 10개 생긴다, 8개 생긴다 이런 말이 많은데, 이게 민간 사업자는 여기에 이제 이 건설을 위해서 2조 5천억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투입한 사업비는 사업자가 향후 40년간 운영을 통해서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적자를 본다거나 하면은 회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는 노선, 가장 이 지역 사람들이 많이 탄다는 게 결국은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혜택이 되는 노선일 텐데요. 당연히 이제 그런 수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역사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이제 이 사업자들의 이 사업 목적이 대전, 세종, 청주를 얼마나 빠르게 잇느냐라고 보시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느냐의 목적을 두고 이 노선과 역사 개수를 정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정해진 게 이제 몇 개의 역사가 어디에 생길지 정해진 게 없지만 사업자가 그거를 규정하는 그걸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표정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역사를 6개 만든다, 7개 만든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역사 위치나 개수를 정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됐네요. 오늘 토론 의견도 잘 들었고요. 플로우 의견도 잘 들었고 국토부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CTX 제가 처음 연구를 했고 개념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CTX와 같은 어떤 기능의 철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이상 이 지역을 교통을 연구한 사람으로서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지금 이런 발제를 하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어떤 그 사업의 취지나 배경, 목적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조금 발전적인 CTX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 의견 조사했습니다. 저희도 조사했는데요. 전철 기능을 훨씬 더 많이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1호선 연장이 필요하다 의견도 있으시는데 이 CTX로 인해서 1호선 연장은 완전히 죽습니다. 폐기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새로 계획을 하지 않는 이상 폐기됩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의 특성상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제가 민자사업 민투법이 처음 생길 때부터 여러 사업에 관여를 했었는데요. 민투사업 1997년도인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쭉 봐왔는데 처음에는 갑과 을로 시작이 됩니다. 갑이 정부이고 을이 민자사업자가 되죠. 그러다가 이 실시 협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갑을이 바뀌어요. 내가 안 하겠다고 발벗거든요. 여기에서 사업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지금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 이제 사업비 증액 요소들이 나와요. 하다 보면 역사 문제가 나와 사업비 증액에서 양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편익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수익이 민자업자. 또 그리고 이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치원에서 서울까지의 영업인데 이것에 대한 특혜 내지는 그런 얘기들 많아요. 인프라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영업을 민자업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견이 생기면 과정에서 이견이 생기면 정부가 양보하지 않는다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협상이 어려워질 경우가 있고 결국엔 또 정부에서 많이 양보할 수 없는 구조로 가는 경우를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민자사업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울 9호선과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급행이나 그걸 이제 뭐 우리 스탑 앤 스킵으로 해서 이제 스킵하는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구조상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1호선 연장을 해서 그런 급행 완행을 섞어서 운행할 수는 있지만 CTX와 1호선과 연장 간의 환승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은 과연 교통수단으로서 이제 기능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과연 영내 그러니까 중부권 경제권 내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교통수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충청 대전 세종권의 통근 시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전이 36분이고 세종 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남지만 한 25분 미만입니다. 총 통근 시간이 그랬습니다. 총 통행 시간이. 그런데 이 CTX를 예로 들면 아까 우리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역까지의 접근 시간 빼고 역 내에서 지상에서 지하 플랫폼까지 가는데 7분에서 10분을 예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를 이제 주행을 해서 또 다시 이제 그 역에서 올라와서 또 지상으로 올라온 다음에 거기서 또 이제 목적지가 갈 것인데 과연 20분 내의 총 통행 시간을 가지고 있는 세종 시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 의문이 생겼던 것이고 물론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비용 역시 아까 좀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민자사업의 특성상 수요 중심으로 돈이 되는 중심으로 노선을 설계할 수밖에 없는 구조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점에 역사가 생길 것이다라는 부분은 맞습니다만은 두 번째 우려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대전, 세종, 청주 포함해서 이 지역들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내에서의 핵심 지역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 어떤 정책 과제를 안고 있는데 이 수요 있는 중심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예컨대 연구개발 지역 같은 것들이죠. 우리 대표적인 이제 대덕특구라든가 국제과학 비즈니스와 같은 데가 접근성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배려가 돼야 되는 지역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반대로 생기게 되는 게 민자사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조금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정 시간보다 한 25분 정도 더 늦어지긴 했는데 이제 매우 충실한 토론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간 내에서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충실한 토론을 제시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